새벽 2시쯤 되었을까요? 입안이 마치 사막처럼 바짝 날라붙어 혀가 입천장에 쩍쩍 달라붙는 느낌에 눈을 번쩍 뜨신 적이 있으시죠? 너무 고통스러워서 머리맡에 둔 물병을 집어들고 벌컥벌컥 물을 들이켜보지만 신기하게도 그때뿐이고 조금 지나면 다시 입이 말라오곤 해요. 우리 시니어분들 중에는 이런 증상 때문에 하룻밤에도 서너 번씩 깨서 화장실을 들락거리고 결국 다음날이면 손뭉치처럼 몸이 무거워져 고생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꼭 아셔야 할 사실이 있어요. 밤에 자꾸 입이 마르는 건 단순히 몸에 물이 부족해서 생기는 갈증이 아니에요. 이건 지금 우리 심장에 뜨거운 불이 났으니 제발 좀 꺼달라고 몸이 보내는 마지막 구조 신호이자 경고랍니다. 이 문제의 핵심 원인은 마시는 물의 양이 아니라 바로 심장의 열, 즉 한의학에서 말하는 심증과 자율신경계의 불균형에 있어요. 많은 분이 입이 마르니까 수분을 더 채워야 한다고 생각해서 자기 직전에 물을 듬뿍 드시곤 하는데 사실 이 습관이 오히려 수면의 질을 망치고 우리 몸을 더 피곤하게 만드는 악순환의 시작이 될 수 있어요. 왜 물을 아무리 마셔도 이 지독한 입마름이 해결되지 않는지, 그리고 왜 이 증상이 심장이 보내는 위험 신호인지 지금부터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밤에 입이 말라 깨는 분들이 가장 먼저 하시는 행동이 머리맡에 물병을 챙겨두는 것이죠. 하지만 자다 깨서 물을 마시는 습관은 우리 몸에 독이 될 수 있어요. 물을 마시면 당연히 방광에 소변이 차게 되고 그러면 뇌는 소변을 배출하라는 신호를 보내게 되죠. 결국 야간요 때문에 잠에서 완전히 깨버리고 다시 깊은 잠에 들기까지 한참이 걸리면서 수면의 흐름이 완전히 끊어지게 돼요. 이렇게 잠을 설치면 우리 몸은 스트레스를 받고 다음날 교감신경이 더 팽팽하게 긴장하게 되는데 이 긴장이 다시 심장에 열을 올려서 입을 더 마르게 하는 지독한 굴레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밤이 되었을 때 우리 몸이 편안한 휴식 상태인 진정 모드로 제대로 전환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마치 냄비에 물이 조금 남았는데 불을 계속 세게 켜두면 결국 바닥이 타버리는 것과 같아요. 물을 부어봐야 불을 끄지 않으면 소용이 없듯이 우리 몸속의 열기를 식히지 않으면 아무리 물을 마셔도 입마름은 해결되지 않아요. 단순히 입이 마르는 게 아니라 내 몸이 쉬어야 할 시간에도 쉬지 못하고 계속 각성 상태로 깨어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랍니다. 그렇다면 이 입마름의 진짜 배후인 심장의 열은 왜 생기는 걸까요? 한의학에서는 이를 심증이라고 불러요. 평소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마음고생이 심할 때, 혹은 쉴 틈 없이 관로하며 몸을 혹사할 때, 우리 심장에는 화기가 차곡차곡 쌓이게 돼요. 이 뜨거운 기운은 성질상 위로 치솟는 특성이 있어서 얼굴 쪽으로 올라와 입안의 진액을 바짝 말려버리죠. 눈이 건조하고 코안이 맵거나 머리카락에 유독 정전기가 잘 일어나는 것도 다 이 열기 때문이에요. 제 아버님께서도 생전에 한의사로 평생 환자들을 돌보셨는데 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심장의 기운인 심기가 막히면 명치 아래로 기가 흐르지 못하고 거꾸로 치솟아 머리 쪽으로만 열이 쏠리게 된다고요. 이를 상열하한이라고 하는데 가슴 위로는 불이 난 것처럼 뜨거운데 정작 배와 발은 얼음장처럼 차가운 상태를 말해요. 그래서 밤만 되면 가슴이 답답하고 입이 마르면서도 발이 시려 잠을 못 이루는 분들이 계시는 거죠. 단순히 입만 마르는 게 아니라 평소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이유 없이 불안하고 예민해진다면 지금 내 심장의 화가 인계치에 도달했다는 신호로 받아들이셔야 해요. 지금 내 심장 상태가 어떤지 가장 확실하게 확인하는 방법은 바로 거울 속 내 혀를 관찰하는 설진이에요. 심장의 화는 우리 몸의 거울이라 불리는 혀에 고스란히 그 흔적을 남기거든요. 먼저 혀끝을 한번 보세요. 심장에 열이 많은 분들은 혀끝이 유독 빨갛게 부어오른 경우가 많아요. 또 혀 가장자리가 울퉁불퉁하게 이자국이 난 것처럼 보이는 치은이 있는지 살펴보세요. 마치 만두피의 가장자리처럼 혀가 부풀어서 치아에 눌린 자국이 선명하다면 몸이 아주 지쳐있다는 뜻이에요. 혀 표면이 지고처럼 얼룩덜룩하게 패여있는 지도설이나 혓바닥에 하얀 백태가 두껍게 끼고 심지어 누런 황태가 나타나는 것도
몸 안의 열이 상당하다는 증거예요. 이런 신호를 계속 무시하고 방치하면 나중에는 입안이 화끈거리고 아픈 구강장혈감 증후군으로 발전해서 음식을 드시는 것조차 고통스러워질 수 있어요. 실제로 혀가 아파서 찾아오시는 분들 대다수가 처음에는 그냥 밤에 입이 좀 마르는 정도로 시작했다고들 하세요. 그러니 혀가 보내는 이 간절한 SOS를 절대 가볍게 넘기시면 안 돼요. 그렇다면 이 뜨거운 심장의 불을 어떻게 꺼야 할까요? 제가 집에서 손쉽게 실천하실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바로 화를 풀어주는 차, 화해 차를 드시는 거예요. 이 차는 원래 한의원에서 처방하는 화해청심단이라는 약의 원리를 가정에서도 활용할 수 있게 만든 것인데 주재료는 용환육, 치자, 산조인, 복령이에요. 용환육과 산조인은 심장의 피를 보충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가라앉혀 잠이 잘 오게 도와주고 치자는 가슴에 맺힌 화기를 아래로 끌어내리는데 아주 탁월해요. 복령은 몸 안에 불필요한 노폐물을 배출하고 부종을 가라앉혀 주죠. 만드는 법은 아주 간단해요. 물 1리터에 이 4가지 약재를 골고루 넣고 약한 불에서 30분에서 40분 정도 은근하게 우려내시면 돼요. 이 차는 심장의 기운을 보호하는 보심, 가슴의 열을 식히는 청심, 불안한 마음을 안정시키는 안심작용을 동시에 해준답니다. 맛도 구수하고 목넘김이 부드러워서 평소 화병 기운이 있거나 스트레스가 많은 분들이 물처럼 꾸준히 마시면 입마름은 물론이고 전반적인 컨디션이 몰라보게 좋아지실 거예요. 차를 마시는 것과 함께 즉각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지압법과 호흡법도 병행해 보세요. 가장 중요한 혈자리는 전중혈이에요. 양쪽 유두 사이, 가슴 한가운데를 눌러보시면 유독 아픈 곳이 있을 거예요. 스트레스가 많은 분일수록 이곳을 건드리기만 해도 통증을 느끼시는데 잠들기 전 루틴으로 이곳을 부드럽게 원을 그리듯 마사지해주면 뭉친 기운이 풀리면서 심장이 아주 편안해져요. 여기에 횡격막 호흡을 더하면 금상첨화예요. 코로 숨을 깊게 들이마실 때 가슴이 아닌 배가 불룩하게 나오도록 하고 입으로 천천히 내뱉으면서 가슴에 뜨거운 열기가 발끝까지 쭉 내려간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면 차가운 기운은 위로 올리고 뜨거운 기운은 아래로 내리는 스승화강의 원리를 몸소 실천하는 방법이에요. 등을 부드럽게 지압하거나 따뜻하게 해주는 것도 교감신경의 긴장을 풀어주는데 큰 도움이 된답니다. 우리 시니어분들, 밤마다 입이 말라 고생하셨던 세월이 얼마나 길고 힘드셨을까요? 이제는 밤에 자꾸 깨서 물을 찾게 되는 걸 단순히 나이 들어 생기는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내 몸이 너무 지쳤으니 이제 그만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심장을 쉬게 해달라고 애원하는 소중한 목소리예요. 물을 많이 마시는 노력보다 내 마음의 열을 다스리고 자율신경을 안정시키는데 더 정성을 들여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알려드린 화해차와 전중혈 지압, 그리고 편안한 호흡법을 오늘 밤부터 하나씩 천천히 시작해보세요. 왜 몸의 신호에 귀를 기울이고 다독여주다 보면 어느새 입안에 침이 고이고 깊은 잠 속에서 평온한 휴식을 취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밤이 더 이상 갈증으로 뒤척이지 않고 달콤하고 건강한 잠으로 가득 차기를 진심으로 응원할게요.